존재의 숲입니다. 예도는 지금부터 보드리아르와 둘레즈가 이야기한 아주 중요한 개념, 시뮬라시옹, 시뮬라크허, 요 개념에 관하여 예도가 강의를 열려고 합니다. 아주 재미있는 주제겠죠, 그죠? 이것이 플라톤으로부터 니체의 해체를 거쳐서 베르그송의 지속과 운동 개념을 거쳐서 어떻게 보드리아르의 문화 해석과 들레즈의 그 존재론 해석으로 갔는지 이 부분에 천착하여 예도가 강의를 열려고 합니다. 정말 중요한 주제겠죠, 그죠? 시뮬라크허는 복사물, 흉내, 어떤 그 모사, 이런 정도. 시뮬라시옹은 시뮬라크허의 운동을 이야기하겠죠, 그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마지나시옹은 상상이잖아, 그죠? 그런데 이마저는 뭐예요? 그 상상의 운동을 통하여 생겨난 상이야, 그죠? 그리고 시니피카시옹과 시니에가 있어. 시니에는 기호요. 시니피카시옹은 뭐예요? 의미 작용이야. 그 기호의 운동을 통하여 의미가 형성되는 그게 시니피카시옹이라고. 요 개념에 천착한다면 여러분들이 시뮬라크허와 시뮬라시옹의 개념이 들어올 거야. 그런데 이것의 기원은 니체와 베르그송을 거쳐서 플라톤에게로 올라가,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야. 근데 이 보드리아르와 보드리아르에게서는 1981년도에 출간된 시뮬라크의 시뮬라시옹이라고 하는 작품에서 이것이 주로 다루어지고요. 이 문화해석으로 갑니다. 소비사회와 자본주의 사회의 이미지 이론, 소비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어떤 그 가상세계, 그 다음에 컴퓨터 사이버 세계에서 나타나는 매트릭스 알죠? 여러분 영화 매트릭스에서 보드리아르의 이 시뮬라시옹이라고 하는 이 작품이 잠깐 나타나잖아, 그죠? 물론 보드리아르는 그 영화가 자기의 어떤 사유를 전체적으로 다 표현했다고는 말하지 않아. 그런데 어쨌든 매트릭스도 동일한 어떤 그런 시뮬라시옹의 개념을 어느 정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 그래서 문화를 해석하는 방식으로 나갔다라고 한다면 둘레즈는 의미의 논리와 천해고원에서 이것을 생성의 존재론에서 다룹니다, 여러분. 시뮬라크허를. 그런데 이것의 기원은 니체 베르그송을 쳐올라가서 플라톤에게로 올라가요. 그런데 특히 플라톤의 작품에서 소피스트를 다루는 소피스테스라고 하는 대화편이 있고요. 그 다음에 파이드로스, 그 다음에 정치론, 국가론, 곳곳에 대화편에서 나타나. 그런데 이 개념은 이데아와 반대되는, 그죠? 이런 거야. 아주 쉽게 설명드릴게요. 자, 이데아의 세계가 있어, 그죠? 여기서는 진짜와 가짜의 복사물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플라톤은 뭐야? 소크라테스를 등에 업고 소피스트들과 경쟁하면서 이들이 가짜라는 것을 주장하려고 하잖아.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 이데아로는 어떻게 보면은 이 세계의 존재자들의 히에랄키, 질서를, 그죠? 정의시키는 데에 있어서 기준점이 되는 방식으로 형성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계의 존재자들의 어떤 그 서열을, 그죠? 정립하면서 변화시키는 방식으로 이데아론을 끄집어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이데아는 그냥 저 하늘에 이데아가 있고 이 세계는 복사하고 이런 방식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세계에 현상하는 다양한 존재자들의 서열을, 그죠? 질서 잡으면서 그것의 어떤 참다운 복사물과 가짜 복사물을 구분해내기 위한. 그래서 소피스트들은 가짜다라고 하는 걸 주장하기 위하여 소피스테스에서는 나타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데아는 뭐야? 이데아는 진짜야, 그죠? 소크라테스한테서는. 그런데 이 세계는 뭐야? 이데아의 것을 충실하게 모방한 거야. 그러니까 이 세계는 이데아의 것을 충실하게 모방한 거고, 그 다음에 이 세계는 이데아와 유사성을 갖고 있다는 거야. 이해가 되죠? 그런데 이 세계 자체는 이데아의 것을 모방한 그러한 이데아와 유사성이 있는 반면에 이게 이제 진짜 복사물인 거야, 이게. 근데 이게 그리스어로 에이코네스라 그래요. 그런데 가짜 복사물이 있는 거야, 여러분. 가짜 복사물이 뭔가 하면은 바로 시뮬라크르야. 그게 환상이라는 뜻, 환영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뭔가 진짜가 아닌 그림자와 같은 그런 개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아는 개념이야. 판타스타마라는 그리스어를 갖고 있었어요. 요 판타스타마가 불어에서 그게 보드리아르와 들레즈가 사용하는 시뮬라크르 개념이라고. 이제 이해가 되죠? 요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계는 이데아의 본질을 아주 충실하게 따르는, 그래서 유사성을 갖고 있는 복사물인 거야, 이 세계는. 그런데 시뮬라크르는 뭐야? 이 세계에 존재하는 그러한 충실한 이데아의 것을 본딴 존재자들의 어떤 비존재와 같은 그런 거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이 세계는 이데아의 세계의 진정한 복사물이고, 그래서 이 세계를 예술가들은 뭐야? 모방하잖아. 그럼 모방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 이온이라든지 다양한 국가에서도 유사한 것들이 나타나고, 그죠? 그러니까 그 플라톤의 미학에서 나타나는 그거를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예술가들이 복사한 거는 이 세계를 또다시 복사한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가짜 복사물인 거야. 이 세계는 진짜 복사물인 거야. 그 진짜는 뭐야? 이데아에 있는 거죠. 이제 이해가 되지. 그러니까 이 플라톤이 자기들과 소피스트들을 구별하기 위하여 소크라테스의 가르침을 충실히 따르는 자기 자신과 같은 그런 철학자들과 웅변을 통하여 수사학을 사용하는 소피스트들을 박살내기 위하여 소피스테스에서 이런 이데아론을 주장하는 거야. 그러니까 시뮬라크는 뭐야? 바로 이 세계의 이데아의 것과 유사한 거죠. 유사한 어떤 이 현실 세계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닌 거야. 이 현실 세계 자체를 또다시 모방한, 그래서 가짜 복사물을 갖다가, 플라톤은 그리스어로 판타스타마라 그랬고, 이거를 시뮬라크라고 부르는 거라. 이제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복사에 복사인 거야, 시뮬라크는. 그런데 이제 니체가 중요한 거야. 이게 이제 중요한 거야. 둘 다 니체의 제자입니다. 보드리아르는 아마 소르본느에서 독일어와 독일 문학을 공부하면서 니체로부터 엄청난 영향을 받았고요.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다시피 예도에 이미 들레지의 수십 개의 강좌를 통하여 들으신 분은 알 거예요. 들레지는 니체에 충실한 제자예요. 물론 거기에는 또 베르고송적인 사유도 들어있겠죠, 당연히. 니체가 이제 서구 형이상학에서 이 이데아를 없애버렸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시 들어가면 신학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아우구스티누스는 어디서 영향을 받았어요? 아우구스티누스는 그 신플라톤주의로부터 영향을 받았죠. 유출설로부터. 근데 이거를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그리스도교 신학에서 고대 교부들에게서 이 플라톤 철학의 영향을 받은 그런 신학에서는 비존재는 바로 악마였어요, 여러분. 그게 시뮬라크는 신학적으로 악마에 들어가는 거야. 재밌죠? 그러니까 비존재인 거야, 비존재. 비존재가 바로 판타스타마고, 이건 환상이고 환영이란 뜻이잖아. 비존재지 뭐 이게. 이 유령과 같은 거라고. 그런데 이제 포스트 모던 담론, 이건 데리다와도 또 연결돼 있어요. 야, 여러분, 이 강의도 여러분들이 정말 재미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시뮬라크는 시뮬라시움은 시뮬라크의 운동이잖아, 그죠? 그런데 이 복사의 복사. 그러니까 이 세계에 대한 비존재, 이데아로부터 한참 떨어져서 이 이데아의 것을 유사하게 복사하는 진짜 복사물을 위협하고 뭔가 혼란스럽게 만들고 차이를 만들어서 이 진짜 복사물을 뭔가 더럽히고 뭔가 아주 불순물을 타갖고 이 이데아의 순수한 유사성을 에서 뭔가 차이를 만들어서 더 좋지 않게 만든다는 아주 부정적인 의미가 바로 판타스타마라는 개념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시뮬라크라는 개념 속. 요게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중요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것도 데리다에게 왜 중요하죠? 데리다한테서는 이거는 문자야, 여러분. 이해가 돼요? 문자는 뭐야? 문자는 복사한 거예요, 이것도. 문자가 왜 복사야? 문자는 뭐야? 진짜 복사는 뭐야, 그럼? 신의 말이겠지, 뭐. 이데아에. 그런데 이거의 복사는 인간의 말 정도 되겠죠. 그런데 이 인간의 말을 뭐야? 복사한 게 뭐야? 문자지. 이래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데리다도 이 시뮬라크어를 가지고 뭐야? 진짜 문자인 음성 언어를 해체하잖아요. 이거 같이 가는 거야,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은. 그런데 들레즈 역시도 자기의 존재론에서 뭐야? 존재는 없고 모든 존재를 차이로 만들어내는 생성만이 존재한다 그러잖아. 이건 니체로부터 온 거죠, 그죠? 니체의 이 생성의 존재론에서 가장 중요한 게 유고집, 그러니까 힘의 의지라고 하는 거기에 철저하게 나타나요, 여러분. 그런데 문화의 존재론은 도덕의 계보학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 두 개 다 나타나요. 플라톤에게서도 두 개 다 나타나. 그게 존재론적으로 볼 때는 이것은 아주 비존재에 들어가는 거라고. 그래서
들레즈도 그렇지만은 예도가 이미 또 포스트 모던 철학자 중에서 그 뭐야 줄리아 크리스테바를 강의했다고. 정말 여러분 이 클래스의 차이를 아시겠죠? 이 강의에 정신 차려서 들으셔요. 그러니까 줄리아 크리스테바가 플라톤의 그 티마이오스에서 코라의 개념을 끄집어 간다고. 이게 어머니의 자궁, 그 혼돈으로부터 조물주가 동일자를 통하여 이 세계의 사물을 만들어내는 거잖아. 근데 코라는 어머니의 자궁과 같은 거야. 그러니까 거기로부터 이 세계의 존재자들이 탄생하는 거예요. 그게 코라는 혼란이란 뜻이라고. 그러니까 이 시뮬라크는 생성의 존재론을 주장하는 들레즈한테서는 뭐야? 바로 뭐가 돼버렸어? 잠재태가 된 거야, 여러분. 그런데 이제 서구 영예장학에서 중요한 건 니체예요. 니체가 이 이데아를 없애버렸어. 신죽음을 통하여 플라톤의 어떤 그러한, 여러분 봐봐, 그 즐거운 학문에서 예도의 신은 죽었는가? 라고 하는 강좌 2개가 있어. 그거 찾아가 꼭 들으셔요. 다른 강좌랑 다릅니다. 예도가 철학적으로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죽음에 대하여 즐거운 학문에서 이야기하잖아. 거기에서 뭐라 그래? 먼 지평선을 지울 수 있는 스폰지를 누가 주었는가 하면서 막 신은 죽었다 그러고 막 그러잖아. 그 스폰지가 뭐야? 바로 저 지평선은 뭐야? 하늘이 있고 땅이 갈라지는 게 지평선이잖아. 그러니까 그 2개를 그걸 나누어 놓은 게 뭐야? 플라톤 철학인 거야. 위에 하늘은 뭐야? 해가 보이는 지평선에서 하늘은 뭐야? 이데아인 거죠. 그거를 지워버린다는 거야. 그게 신은 죽었다라는 거야. 이해가 되죠? 이 강좌 역시도 여러분, 그러니까 신죽음은 뭐야? 플라톤의 세례를 받은 철학적 신이 죽었다라는 거야. 이해가 돼, 여러분? 그러니까 이데아의 죽음을 선언했단 말이야. 이 신죽음은 이데아의 죽음인 거야. 철학적으로.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은 다 니체의 새끼라고. 그 니체 전공자인 예도가 이런 강의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데아가 죽어버려. 없어졌어. 그러면 이데아로부터 2개의 진짜 복사물인 에이코네스와 그 다음에 가짜 복사물인 판타스타마가 2개가 갈라지잖아. 그런데 판타스타마는 비존재에 들어가고 뭐야? 이건 존재에 들어간다고. 에이코네스는 이건 존재론적인 거고, 보드리아들은 이건 문화해석으로 갖고 가는 거예요. 그게 들레즈와 다르다고. 그게 니체가 최고 존재자인 존재 자체를 이데아의 세계를 없애버리니까 남는 게 뭐야? 남는 건 이 세계인 거야. 이해가 돼요? 그러면 이 세계는 복사물이 아닌 거야. 이 니체가 큰일을 한 거야, 그죠? 형이상학의 철학에서 일단 위에 걸 없애버린 거라고, 니체가. 그러니까 남는 거는 이 세계와 이 세계에 대한 복사, 요 2개만 남는 거야. 그게 플라톤 철학에서 말하면 이데아는 없어지고 에이코네스와 판타스타마 2개만 남은 거라고. 그런데 판타스타마는 뭐야? 이제 요것만 복사물이 되는 거라고. 이제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존재와 비존재만 남은 거라고. 그러니까 이 세계만 있는 거라고. 이 세계만 있고 이 세계는 복사물이 아니고 이게 바로 뭐야? 레알리테가 되는 거라고.
이해가 되죠? 이 세계가 이제 실제인 거야, 이제는. 그리고 이 세계에 대하여 뭐야? 복사를 하게 되면 그건 뭐야? 그건 바로 이미지가 되는 거지. 이미지나 기호나 문자가 되는 거지. 맞죠? 그러니까 남은 이 두 개를 갖고 이제 이야기합시다. 그게 둘레즈의 존재로는 뭐야? 불어로 비흐뚜알리떼라 그래. 그게 영어로 벌추엘러티야.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이거는 잠재태야. 이거는 잠재태고, 들레즈한테서는 그 다음에 보드리아르한테로 가면은 그러니까 뭐야? 두 개만 남았는데 플라톤에게서 판타스타마에 속하는 시뮬라크르는 불어로 비흐뚜알리떼라 그래. 그런데 그게 들레즈한테서는 잠재태고 보드리아르한테서는 뭔지 알아요? 보드리아르한테서는 가상적인 것. 이해가 돼요? 가상성이라고 번역해도 돼. 그러니까 이미지의 세계, 컴퓨터의 세계, 그 다음에 사이버 공간, 이래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보드리아르가 시뮬라시옹의 개념을 가지고 현대의 자본주의의 소비사회와 그 다음에 컴퓨터 공간의 세계, 그 다음에 환상의 세계가 진짜라고 이야기하잖아. 매트릭스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오히려 실제와 가상은 차이가 없어져 버렸다는 거야. 오히려 가상이 진짜가 된 세계가 바로 현대 자본주의 소비사회라는 거야. 이해가 돼요? 이게 보드리아르 견해인 거야. 그러니까 보드리아르한테서는 문화 해석으로 가면서 사람들이 만든 가상을 바로 시뮬라크라 그러는 거야.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 대중매체라든지, 그죠?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백화점에 진열된 다양한 상품들 있죠. 그거 다 이미지예요. 그 다음에 빌딩에 걸려 있는 광고라든지 TV에서 보는 광고, 그 다음에 대중매체를 통하여 나타나는 다양한 그런 것들, 아주 재밌는 이야기예요. 걸프전에서 전쟁을 하잖아. 여러분 CNN 그때 본 사람 저는 봤어요. CNN 보면서 뭐야? 버튼 하나 딱 눌러서 전쟁 막 하잖아. 이라크전 할 때.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인간성이고 뭐고 없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전쟁을 한다기보다는 뭐야? 마치 컴퓨터 게임을 하는 듯한 느낌이 있는 거야. 그죠? 여러분들 그거 느꼈죠? 그런 것처럼 가상세계가 이제 진짜 세계가 됐다는 거야. 이거를 보드리아르는 불어로 히페르 레알리떼라 그래. 그게 초실제인 거야. 이게 진짜 실제가, 이미지가 실제를 잡아먹었다라는 거야. 두 개의 차이는 없다라는 거야. 사실 여러분, 우리는 실제를 붙잡을 수가 없어. 우리 역시도 이미지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의 실제를 보지만 우리에게 남는 건 뭐야? 이미지라고. 그러니까 뭐야? 보드리아르한테서는 이 시뮬라크가 사람들이 만든 문화나 사물에 대한 이미지. 그러니까 뭐야? 이것은 만드는 게 되는 거야. 그죠? 사람들이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시뮬라크르는 뭐야? 가상세계가 되는 거지. 근데 이게 오늘날은 현실보다 더 진짜 같다라는 거야. 이게 보드리아르의 견해예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소비사회에서는 이 컴퓨터 가상 공간이 오늘날은 진짜가 되어버렸어. 여러분 봐봐. 오늘날 세계적 바이러스 이후에 수업을 뭘로 해? 그리고 구글과 유튜브의 혁명이 뭐야, 여러분? 이런 것도
보드리아르의 견해에 어느 정도, 그죠? 적용될 수 있는 거겠죠, 여러분. 제4차 산업 역시도. 그러니까, 들레즈한테서 시뮬라크어와 보드리아르한테서 시뮬라크어는 완전 다른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의 논리와 천여고원에서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지만, 들레즈가 시뮬라크어와 시뮬라시옹을 이야기할 때는 뭐예요? 그건 바로 존재론과 연결되는 거예요. 이거는 비존재를 통하여 존재로 나가는 운동을 이야기할 때 잠재에서 현실태를 잠재태에서 현실태로 나갈 때 사실은 현실태는 없어요. 정지된 현실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잠재적인 게 다 잡아먹는 거예요. 왜? 모든 건 계속 운동이거든. 그 여러분 봐봐. 이걸 이거 여기서 여러분들은 또 예도의 클래스를 알 거예요. 이건 동사에 집중하는 거예요. 니체의 힘의 의지, 유고집 역시도 동사에 집중하는 거예요. 영혼회귀 역시도 동사인 거야. 사실 이 세계는 정지된 건 없어요, 사실은. 모든 건 다 변화예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여러분 봐봐. 그리스어에서 명사와 형용사가 발달하잖아요, 여러분. 히브리어는 동사가 발달해 있어요. 어근은 명사와 형용사 어근인 거야. 이거는 사유를 하는 뭔가 움직이는 것을 정지시킨다라는 의미가 바로 형용사적인 것과 명사적인 거야. 맞죠? 맞잖아. 그런데 생성의 존재로는 모든 건 다 동사라. 그러니까 현실태는 없어요. 현실태가 되자마자 잠재태가 또 그걸 잠식해버려요. 그러니까 모든 건 다 움직이는 거야. 이런 생성의 존재론을 시뮬라크를 가지고 들레즈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건 차이야. 그게 차이와 생성밖에 없는 거야. 이 차이와 생성이 반복되는 것이고 존재는 없는 거야. 그게 존재는 뭐야? 언제나 생성을 통하여 만들어졌다가 금방 해체돼 버리는. 그래서 모든 건 차이인 거야. 모든 건 동사밖에 없는 거야. 동사가 명사를 형성하자마자 명사는 해체돼 버리는 거야.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러한 두 사람의 차이는 결국은 시뮬라시옹의 개념이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다른 것 같지만 유사성을 갖고 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뭐야? 들레즈한테서도 현실태보다는 잠재태가 훨씬 더, 그죠? 그러니까 티마이오스에서 코라가 모태에서 모든 것이 나타나고, 성서에서 보면, 성서 이야기는 안 해요. 이 철학자들은. 이건 예도가 하는 이야기예요. 신이, 창세기에서 신이 이 세계의 존재자들을 만들 때에 혼돈으로부터 만들어요. 맞죠? 이 독특한 거예요. 근데 이게 티마이오스에서는 이 코라가 어머니의 모태와 같이 여기로부터 조물주가 뭘 이렇게 해갖고 사물을 만들어낸다고. 상당히 유사하잖아. 그러니까 코라가 바로 뭐야? 시뮬라크어라고. 존재론으로 가면은 그게 시뮬라크어에서 존재가 형성되는 거라고.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 잠재적인 것이 없으면 존재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시뮬라크어가 이제 주인이 돼버린 거야. 이건 니체로부터 베르그송을 거쳐서 하이데거한테도 그래요. 존재 사건, 자인스 에얼 아이크니스라는 개념 역시도 그렇게 봐야 된다고. 당연히 보드리아르는 문화해석 쪽으로 가. 이건 랑시에르의 철학에도 어느 정도 들어있어요. 이 강의는 좀 더 많이 할 거야, 예도가.
그러니까 시뮬라크러가 진짜라는 거야. 그게 니체가 이데아를 죽여버리고 나니까 이제 현실과 뭐가 남은 거야? 가상 아니면 현실과 잠재가 남은 거야. 그런데 이 잠재에 속하는, 가상에 속하는 이 비우뚜알리 때는 보드리아르한테서는 가상으로 가는 거야. 인간이 만든 이미지가 되는 거라고. 그런데 생성의 존재론을 주장하는 들레즈한테서는 이게 바로 잠재터로 가버려요. 왜? 이 세계의 내재성을 이야기해버리거든. 왜? 초월성은 없어져 버렸잖아. 그러니까 내재성을 이야기하게 되니까 이 들레즈의 존재론에서 이것은 변화, 차이를 만들면서 동일자를 해체하면서 끊임없이 존재를 새롭게 형성해가는 이 잠재가 현실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개념이 되는 거라고. 그런데 보드리아르한테서도 그래. 그러니까 레알리테보다 현대 자본주의 소비사회, 그리고 가상의 컴퓨터 공간의 시대, 이런 시대가 되면서 이제 이 세계는 그죠? 진짜 레알리테보다는 이것을 복사한 이미지, 이것을 복사한 시뮬라크의 어떤 그 가상 공간이 실제 공간보다 더 실제적인 게 됐다라는 거야. 이게 이제 문화, 예술, 그 다음에 또 이건 문학이론에도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리케르한테서도 나타나. 역사와 이야기. 그러니까 역사와 허구는 별 차이가 없다라는 거야. 이런 게 포스트 모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말로는 뭐야? 가상과 실제 사이에는 차이가 없는 거야. 그게 실제가 훨씬 더 실제 같은 거야. 예를 들면 이거야. 오늘날 어떤 사람은 그래. 나 밥 먹고 컴퓨터 켜놓고 게임이나 하면 되겠다. 게임을 하는 자에게는요, 그 게임의 세계가 이 세계, 진짜 실제 세계보다 훨씬 더 실제적인 거야. 매트릭스 영화를 보면 놀랍잖아, 여러분. 그죠? 오늘날 사람들은 이미지를 더 실제로 생각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상당히 배울 게 많죠. 이거는 예술에도 적용시킬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미지가 중요한 시대가 된 거야. 이미지가. 그런데 사실은요, 우리는 실제를 양강으로 내려가 봅시다. 우리는 실제를 만날 수가 없어요. 왜? 이건 니체예요. 이거 다 니체야. 예도가 이미 해놓은 도덕 외적 의미에서의 진실과 거짓, 이 강좌 꼭 들으셔요. 포스트 모던 철학자들이 이 니체의 작은 습작과 같은 요 10몇 페이지 되는 요 작품을 보고 환장했다는 게 바로 요거야. 예도가 1차자로 독일어로 읽으면서 강의 13개를 묶어놨어, 지금. 그거 꼭 들으셔. 진리는 환상이다, 막 이래. 근데 봐봐. 인간은 언어를 사용. 여러분.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인간은 이 세계를 실제로 만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인간은 언제나 이 세계를 은유로 밖에는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역사 서술은 결국 은유의 또 다른 표현인 거야. 수준 높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사유가 막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니체가 이미 우리는 실제를 언어 때문에 만날 수 없다라고 곳곳에서 이야기한다고.
우리의 인식의 감옥이라 그래, 또. 즐거운 막문에서는. 이런 예는요, 밤새도록 해도 끝이 없어, 사실은. 니체 전공자의 클래스가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뭐야. 실제를 사실은, 락강도 그러잖아. 실제로 우리는 쥐상스를 통하여, 이렇게 뭐 만날 수 있다고 말은 하지만은, 그리고 종교에서도 신과 합의를 만나더라도 우리는 상징계를 못 벗어납니다, 여러분. 이해가 돼요? 그거는 무의식의 특징 자체가 이미 언어인 거야, 여러분. 언어는 실제와 우리 인간의 인식과 실제와 그 사이에 언제나 괴리를 만들어내. 여기에 무의식이 들어간다 그래 봐. 이 괴리는 끝이 없어져 버려. 못 만난다니까. 우리는 표상으로밖에는 못 만나요. 우리는 이미 타자에 대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 거야. 실제를 통하여 끊임없이 교정되는 이미지겠죠. 이런 게 데리다의 차원과 다 일치하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뭐야? 플라톤이 말한 판타스타마가 진짜라는 거야. 이해가 돼요? 그 니체가 이데아를 죽여버리니까 이 세계만 남는 거야, 그죠? 이 세계만 남는데 이 세계의 에이코네스가 진짜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우리 인간은 언어를 사용하고 우리 인간은 눈으로 보는 인식적인 동물인 거야. 그러니까 이 두 개 때문에 우리는 실제를 눈을 통해서 밖에는 못 만나는 거야. 그게 우리는 실제에 대한 이미지 밖에는 우리는 못 만나는 거예요, 사실은. 니체가 이미 다 이야기한 거야. 응? 그런데 이게 이제 오늘날 자본주의로 가면은 이게 이제 독특해지는 거야, 여러분. 응? 이게 이제 더 이미지화 되어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이 물질 만능적인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이미지에 취해 사느냐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실제가 별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이미지를,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컴퓨터, 아침에 일어나면 핸드폰부터 보죠.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 물론. 그런데 사이버 공간으로부터 자유로운 자가 있나요, 오늘날? 자유로운 자가 없어. 우리는 오히려 시뮬라시옹을요, 레알리티보다 훨씬 더 가까이 느끼고, 이 레알리티보다 이 시뮬라크어가 훨씬 더 실제라고 생각하며 사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사는 거예요. 맞잖아요, 여러분. 컴퓨터로 강의 듣고, 컴퓨터로 공부하고, 컴퓨터로 사진 찍은 거 보고, TV 보고, 영화 보고, 모든 게 이미지가, 이미지가 그냥 막 돌아다니는.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이건 중요한 거야. 그게 데리다도 뭐야? 아니, 문자가 없이 무슨, 음성 언어가 존재할 수 있느냐는 거야. 그게 데리다 역시도 뭐야? 판타스타마를 갖고, 에이코네스를 박살내는 거예요. 살아있는 음성 언어. 이거는 신의 말을 직접, 그죠? 신의 말을 직접 본딴 거잖아. 플라톤 철학에서도. 그럼 뭐, 신의 말을 직접 본딴 이 인간의 음성 언어는 언어를 복사한 게 문자야. 그라마톨로지에서 박살내는 게 뭐야? 이 문자는 바로 복사로서 인간의 음성 언어를 가능하게 한다는 걸 증명한 거야. 그게 두 개의 이원론적인, 음성이 먼저냐, 음성의 복사인 문자가 먼저냐. 서구 형이상학은 음성을 위로 올려놨다는 거야. 그래 이제 데리다가 독특한 거를 말해. 바울이 뭐라 그래? 하느님은 영이신, 신은 영이다 그러잖아. 영. 문자는 죽이는 거요, 영은 살린다 그런다고.
또 이걸 갖고 와가 또 이야기한다고. 이건 또 다른 의미예요. 이거는 예도가 볼 때는 신학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어. 여기에 대한 글을 예도가 쓴 적이 있어. 이건 여기에 적용하기가 좀 독특한 개념이라. 그런데 어쨌든 데리다가 볼 때는 니체가 신을 죽여버렸으니 이데아를 없앴으니 이데아를 빼버리면 데리다의 말도 틀린 건 아니야. 근데 바울은 그런 관점에서 말한 게 아니라고. 바울은 이건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재밌죠. 그러니까 시뮬라크어는 오늘날 중요해졌어. 니체가 자기의 초기 작품, 그죠? 자기의 초기 작품이었던 비극의 탄생에서 모든 학문 위에 예술을 위에 올려놓고 비극 작품을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철학이 가야 될 게 바로 이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의 이성중심적이고 보편적인 어떤 그런 것을 끌어내는 그런 철학에 대항하겠다라는 것을 시사했을 때, 그는 모든 학문 중에서 가장 뛰어난 학문을 예술로 꼽았다는 것은 우연이 아닌 거야. 이해가 돼? 예술을 대표하는 개념이 뭐야? 이미지잖아. 이미지의 세계인 거야. 근데 사실 인간의 인식은 오늘 다 이미지입니다, 여러분. 예술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예술이 중요한. 여러분 봐봐, 영상의 시대, 이미지의 시대. 그 예술가 왜 떼놓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독특한 거죠, 그죠? 요건 예도가 이야기하는 거. 예도의 클래스겠죠, 그죠? 그러니까 보드리아르가 이야기하는 그런 예술론이나, 문화 비평, 사회 비판, 이런 것들 역시도, 이런 시뮬라크는, 이런 니체의 어떤 그러한 전반적인 철학적 사유와 다르게 가는 게 아니에요. 들레즈는 존재론으로 갔고, 그죠?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재밌었죠, 그죠? 많이 배웠을 겁니다. 여러분들 꼭 1차자로 읽어보시고, 언젠가 요 개념을 갖고 예도가, 미학 강좌를 따로 열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좋아요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여건이 되시는 분은, 예도 강좌, 예도의 고정 강좌의 클래스를 아시는 분, 예도 TV로 꼭 자발적 수업료 보내주십시오. 예도 물러갑니다. 주스.